중동의 공기는 때로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외교의 언어가 남아있고 공식 발표문에는 신중한 표현이 반복되며 협상 가능성이라는 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변화는 늘 선언보다 먼저 현장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 이어진 여러 조치는 바로 그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 공관의 경계 수준이 높아지고 비핵심 인력과 가족의 이동 가능성이 검토되며 각국이 자국민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는 장면은 단순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위험 판단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는 이미 상황을 한 단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반응만이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여러 국가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외교 당국은 본래 과잉 반응을 피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자극하면 시장과 여론, 현지 체류 인원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지침이 강화되고 체류 인원에 대한 안내가 구체화되며 현장 운영 방식이 조정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불안정한 반경으로 다시 계산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히 외교 현장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꺼지지 않았더라도 출구가 먼저 열리고 이동 동선이 준비되는 순간부터 정세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개별 뉴스 한 줄에만 시선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오늘은 경보 강화, 내일은 인력 조정, 그 다음은 항공편 안내처럼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 방향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연결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공통된 위험 인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이 국면을 이해하는 핵심은 발표문의 표현이 얼마나 부드러운가가 아니라 실제 조치들이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누적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 위기가 더 이상 평소와 같은 긴장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표면에서는 여전히 대화의 형식이 유지되고 있지만 바닥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더 차분하고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교와 군사 준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병력과 장비의 위치가 빠르게 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 분쟁의 현장에서는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이 최고조로 향할수록 외교는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군사적 대비는 더 정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교는 시간을 벌고 명분을 쌓고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군사적 준비는 그 외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 계산입니다. 결국 대화가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남아있어도 실제 힘의 배치는 이미 훨씬 차가운 언어로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협상과 동시에 어떤 물리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후방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이동 자산이 재배치되며 주요 거점의 방어 태세가 바뀐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방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위기 관리에서 군사적 배치는 단순히 공격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압박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는 대화가 유지될수록 오히려 현장의 준비가 더 치밀해집니다.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압박을 위한 마지막 완충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을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협상 소식이 들리면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반대로 군사 이동이 보이면 대화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둘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의 의미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는 상대가 마지막 순간에 물러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사적 배치는 상대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두 흐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위기에 서로 다른 두 얼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누가 어떤 원칙을 말했는지보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배치했고 어떤 지원 체계를 움직였는지를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문장이 오가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훨씬 더 단호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 정세에서 진짜 신호는 발언보다 배열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장비가 전진하고 어떤 자산이 뒤로 빠지며 어떤 거점이 보호받고 어떤 통로가 열리는지가 곧 각자의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실제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외교적 수사와 군사적 동선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공개된 언어와 실제 준비 사이에 놓인 긴장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위기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문 앞의 경비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아직 대화는 이어지지만 대화가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현실의 설계도 또한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평화와 충돌 사이의 단순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두 가능성이 동시에 최고조로 압축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의 위기에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은 총성과 미사일이 아니라 정보 그 자체입니다. 현대의 충돌은 더 이상 전장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서, 지도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성 사진 한 장, 이동 경로를 짚는 분석 한 줄, 특정 무기나 지원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수많은 해석을 낳고 그 해석은 다시 불안과 기대, 경계와 확신을 동시에 키워냅니다. 그래서 긴장이 높아질수록 각국은 병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사도 함께 움직입니다. 누가 우위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누가 먼저 준비를 끝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는 종종 두 겹의 의미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사실 전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압박을 노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움직임이 지나치게 선명하게 부각되거나 부분적인 정보가 마치 전체 그림인 것처럼 소비될 때 그것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 의도된 인상 관리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을 주고 지지층에게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며 제3자에게는 어느 편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정보는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분위기의 설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가 어떤 방향의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은 사실과 해석의 경계입니다. 실제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 움직임을 둘러싼 과장된 추론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은 정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전체 상황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현실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은 실제 전황보다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군사적 충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 충돌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엇이 공개됐는지보다 왜 지금 그것이 공개됐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 전달 방식, 강조되는 표현, 반복되는 프레임을 함께 보면 단순한 뉴스처럼 보이던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보전의 핵심은 상대의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지고 누군가가 성급해지고 누군가가 실제보다 더 강하거나 더 약하다고 믿게 되는 순간 이미 목적의 절반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냉정해야 할 순간은 뉴스가 가장 뜨겁게 보일 때입니다. 화려한 영상, 단정적인 문장, 확신에 찬 분석이 넘칠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정보 확산이 아니라 누가 이 위기의 서사를 주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앞서가는 쪽은 반드시 더 많은 진실을 가진 쪽이 아니라 더 강한 인상을 먼저 심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읽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정교한 분별력입니다. 결국 위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판도를 가르는 것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강한 표현과 과감한 선언은 언제든 내놓을 수 있지만 실제 충돌의 문턱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요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전력도 지휘 체계와 후방 지원, 정보 통합 능력에서 큰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오판은 상대의 발언을 곧바로 상대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일입니다. 진짜 균형은 말의 수위가 아니라 실제 선택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가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조정하며 더 적은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바로 그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힘의 간격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도 누가 더 격한 표현을 쓰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단 한 번의 강한 행동보다 여러 단계의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력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적 수단이든 외교적 수단이든 결국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보와 후방 지원, 정치적 명분, 국내 여론 관리까지 모두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전략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위협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실제 체계와 연결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의 준비가 촘촘하다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국면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해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흔들리지 않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동 전체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이번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지든 마지막 순간에 다시 억제의 균형으로 되돌아가든 그 파장은 결코 한 지역 안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흐름과 해상 교통, 주변 동맹국의 경계 태세, 국제시장의 심리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언제나 국지적 사건이 곧바로 국제적 파장을 낳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위기는 늘 전 세계가 함께 긴장하는 사건이 되어 왔습니다. 당장 총성이 울리지 않더라도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방어 태세를 조정하고 누군가는 외교 수위를 바꾸며 누군가는 다음 수순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위기는 실제 충돌이 일어난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부터 이미 주변 질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 변화이고 무엇이 의도된 연출인지 구분해보는 시선입니다. 외교의 언어, 군사적 배치, 정보의 흐름, 그리고 각국의 반응을 한 장면으로 연결해보면 이번 국면이 왜 특별한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중동에서 보이는 긴장은 단순한 일회성 충돌의 예고가 아니라 힘의 균형과 인식의 균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집중이고 단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판단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이어지고 어떤 선택이 반복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결국 역사는 언제나 가장 큰 소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조용히 누적되는 선택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말이 오가고 있지만 진짜 답은 결국 누가 어떤 움직임을 끝까지 이어가는가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